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해서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전쯤이었죠. 자치단체장 취임 2주년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홍준표 도지사의 경남 도정에 대한 평가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민선 6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평가 결과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한국갤럽이 지난 8일에 이제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에 그 전국 성인 2만 2천여 명에게 이제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결과를 보니까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꼴찌였는데요.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보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의 비율이 높은 단체장은 홍 지사가 유일했고요. 네. 동일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2015년 하반기 평가에서도 좀 꼴찌를 차지했었는데요. 2015년 7월 시도지사 지지도 조사에서도 이제 꼴찌를 차지했죠. 네, 도민들의 평가가 아주 냉정합니다. 사실 홍준표 도지사는 일방 통행식 도정 운행 방식이나 또 무상급식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불거지니까 도민들이 마음을 돌린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홍 지사 다들 좀 부정적이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저 역시도 일방적인 동행, 행정, 그다음에 거침없는 언행 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거를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까먹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잘한 행정도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 거가대교 재구조화, 재정 자립도, 청렴도 2위, 여러 가지 잘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지사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잘한 점을 까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좀 우리 홍 지사도 좀 반성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해서 더 아쉬운 건 뭐냐면 2015년 7월에도 꼴찌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요. 그런데 왜 연속해서 2년 연속 꼴찌를 하냐 그거죠.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예를 들면은 지적을 받거나 성적이 안 좋으면 좀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홍 지사님께서 작년에 이 결과를 받고도 올해 또 똑같이 결과를 받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다. 변화의 여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매번 우리 지역의 도지사가 전국 꼴찌다라는 평가를 듣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도민들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홍준표 도지사 앞으로 남은 2년 임기를 다 채울지 또 못 채울지는 의문입니다만 단 한 번이라도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땅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 이어지고 있는 거리의 무법자, 난폭버스 집중 추격입니다. 2주 전 감시자들에서는요, 새 버스가 출고되자마자 뒷바퀴를 재생 타이어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후 후속 취재에서 만난 시민들께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또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앞으로 시내버스 타기가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매주 새롭게 밝혀지는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함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미 한 차례 공분을 샀던 재생 타이어와 관련된 문제점을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추가로 드러난 사실들이 있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죠. 하루 평균 58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경남의 시내버스.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대중교통이 도로 위에 무법자가 된 지 오래. 아찔한 고개 운전을 이어가며 승객들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시내버스 난폭 운전. 고질적 병폐인 경남 시내버스의 실태를 집중 감시합니다. 감시자들의 집중 취재로 드러난 시내버스 업체들의 감춰왔던 진실. 차 나오면 뒷타이어 4개를 다 뺍니다. 나고 재생 타이어 바로 뽑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타이어. 아니 법적으로 재생 타이어는 안 된다 캐고 되는데 색채가 들어간다. 뒷타이어는 무슨 뺀다. 허술한 건망을 이용해 새 버스의 뒷바퀴마저 재생 타이어로 교체해버리는 상황. 그렇다면 이 재생 타이어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제작진은 재생 타이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접착 부위 마감이 허술하게 그지없는 타이어부터 지면에 닿는 표면이 갈라져 있는 것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봐도 성한 곳이 없는 시내버스 재생 타이어들. 심지어 손가락 마디 하나가 쉽게 들어갈 정도로 찍힘이 심한 타이어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 디타이어 같은 경우는 언제 갈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하게 훼손된 타이어를 교체해주지 않아 불안하다고 말하는 버스기사.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일까요? 상태를 확인해보기 위해 대전에 있는 재생 타이어 전문가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촬영한 영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이호근 교수. 과연 그의 진단은 어떨까요? 저 정도까지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부에는 정말 풍선 두께처럼 얇은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은 언제 타이어가 터지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 이 재생 타이어들이 폭발하는 순간 그 위력은 상당합니다. 버스의 철판이 휘고 철판 바로 위에 앉아있던 사람의 다리 발목이 부러질 정도로 큰 충격을 입고 이게 파편이 옆으로 튄다라고 하면은 뭐 보행자들한테 큰 심각한 부상 염려가 있는 거죠. 다리 많이 다친 것 같은데서요. 시내버스 재생 타이어 폭발 사고가 늘어나자 지난 2012년 기술표준원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재생 타이어 안전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타이어의 재생 연한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주요 표시사항 각인을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경남의 시내버스들은 안전 기준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한국제품안전협회 조사관과 함께 창원의 시내버스 재생 타이어 현장 단속을 직접 나가봤습니다. 버스 뒷바퀴에 장착하기 위해 쌓아둔 새 재생 타이어를 꼼꼼히 살펴보는 조사관. 각인해서 의무사항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재생 타이어라는 거. 두 번째 재생을 했을 때는 제자를 2개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업체명, 연월일, 제조 주차. 각인을 하라는 게 잘 돼 있는데. 그런데 어딘가 이상한 듯 한참을 살펴보는데요. 지켜보던 업체 직원의 표정이 불안해 보입니다. 트레이드고 모르게 표시는 있는데, 이거 스티커는 있는데. 타이어 스티커는 따로 안 붙이는 거죠? 이건 트레이드 고무잖아요. 아니? 근데 품목을 또 자동차에 재생 타이어로 해놨습니다. 소비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 의무화한 안전 인증 마크. 그런데 문제의 재생 타이어에는 노면과 닿는 트레드 고무에만 인증 표시가 있을 뿐 정작 버스의 하중을 지탱하는 타이어에는 안전을 증명해줄 인증 표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인증 표시가 없는 걸로 봐서 안전도에 대한 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트레드 고무에 부착된 인증 번호를 현장에서 바로 조회해 보는데요. 트레이드 고무라고 적어져 있죠. 지금 이 인증번호, 이 고무 인증번호입니다. 이 고무. 아니나 다를까 재생 타이어에 대한 인증 마크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재생 타이어에 부착돼 있어야 하는 국가 인증 마크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이제 오면서 자금 내려면서 다 떨어져가고. 다 떨어져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 딱 하나도 안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뭐. 타이어 운반 과정에서 인증 스티커가 모두 떨어져 나갔다고 변명하는 타이어 업체 관계자. 그렇다면 이 타이어를 구입한 버스 업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에서도 또 이 안전한 타이어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장님한테 보고하셔가지고 사장님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직접 보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전혀 모르셨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타이어에 관한 안전 기준 내용조차 몰랐던 시내버스 업체들. 당장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사관은 말합니다. 업체에도 알려줘가지고
그걸 보완을 하게 이렇게 해서 안전한 제품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노후화된 재생 타이어들, 그리고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불안한 재생 타이어들이 오늘도 창원 시내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영상을 보고 나서 새 버스 뒷바퀴를 빼서 재생 타이어를 쓴다. 그것도 놀라웠지만 과연 그 재생 타이어라는 건 안전할까? 안전하고 인증이 된 타이어였을까? 이런 의심은 해봤었는데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기준 미달 타이어들, 좀 안전성이 의심되는 타이어들이 지금 그 뒷바퀴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사고를 자초하는 행위죠. 그렇죠. 뒷바퀴에 재생 타이어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시민들은 되게 불안하죠. 그렇죠. 근데 더해서 그 재생 타이어가 예를 들면은 규격에도 못 미치는 제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건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정말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차에서는 이게 차의 어떤 종류를 떠나서 타이어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게 만약에 고속도로 좀 그 속도가 좀 높은 상황에서 타이어가 사고가 나면 이거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이 대중교통수단 이 다수를 태우고 다니는 이 차량이 버스에서 타이어를 이렇게 저가에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좀 심각한 일이죠. 네, 목숨을 담보한 일이죠.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지금 불량 타이어다, 곧 터질 수 있는 수준의 타이어가 지금 거리를 달리고 있다. 이런 뭐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 우리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버스 뒷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또 불법이 아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가 인증하고 정식으로 유통되는 안전한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더해서 저희가 지금 다니는 버스가 전부 다 가스로 운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스 차체에 가스통을 8개 매달고 다녀요. 그래서 버스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받는 하중이 어마어마하죠. 더해서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공기압이 커지기 때문에 이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가 빵빵해지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런데도 재생 타이어를 쓴다. 굉장히 끔찍한 그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예. 뭐 미인증 재생 타이어든 아니면 새 타이어든 이게 어떤 적정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네. 적정 시기, 뭐 재생이든 정품이든 적정 시기가 되면 당연히 교체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우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타이어 홈 깊이가 1.6mm 정도가 돼야지만 안전 기준에 우리가 합당한 거거든요. 근데 가시다 보면은 버스 정류장 보면은 육안으로도 홈이 없는 게 발견되잖아요. 저 역시도 트랙터 여행을 했을 때 한 6개월 지난 타이어에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사고가 3번이나 났습니다. 차량 사고 3번이나 제가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마모된 시내버스 타이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장마철이나 이제 태풍 기간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고 위험성이 몇 배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창원시가 저희 지난주 감시자들 재생 타이어 보도 이후에 전수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네요. 네, 지난주에 방송이 나간 뒤로 이제 창원시는 지난 13일이죠.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이제 공문을 발송해서요. 그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이렇게 좀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저는 이 13일에 시내버스에 공문을 발송해서 22일까지 재생 타이어를 사용 여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이 보고하라는 것은 받는다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버스 회사 자기 자신들 안에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자기 자신 안에 보고하라고 하면 누가 보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경우가 거의 맞다고 보고요. 공문 보내는 건 당연하고요. 안 되면 언제까지 불시에 일시에 전수조사 하러 가겠다라고까지 해줘야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하나하나 전수조사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 발빠르게 전수조사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버스 업체한테 이제 이것이 공론화되고 곧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거니 자율 점검을 빨리 해라. 시간을 좀 주겠다. 그렇죠. 경고의 네.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해서 이제 앞으로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할 거다. 당신들이 한 그 전수조사를 기초로 해서 내가 행정 관리 감독을 할 거니 이제 앞으로 잘 해라라는 경고의 사인을 준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대로만 끝나면 정말로 이것은 그냥 전시행정일 건데 창원시가 아마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첫 단계로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 좀 발빠르게 정리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그래도 그동안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던 창원시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고무적인데요. 이번 창원시의 재생타이어 전수조사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씁쓸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창원시가 이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시자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055-280-7372번이나 감시자들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